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분기하기고요. 간단하게 안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로 여기 제목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책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기본서 이 교재 없어도 이거 가지고 이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기출 문제 풀이 있고요. 이것도 위상처럼 그 학교에서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그 수학과나 이런 데서는 되게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우리는 그 이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정리들에도 이제 그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이제 공식 가지고 문제 푸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시험 보고 똑같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료도 늘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자료 확인할 수 있고 보충 자료, 필기 노트, 테스트 문제 성적 등등등 있고요. 시간은 이제 오늘은 1시간씩 한 5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5번, 6번 정도 하고 70분 2번 수업하고 점심 먹고 수업 3번 하고 질문, 저녁, 질문. 자, 다음 볼게요. 예상 진도인데 오늘은 그 곡선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곡선. 다음 주부터 이제 국면 할 거고 오늘은 처음부터 이제 곡선 전체 그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가 국면인데 일단은 그 다음 주는 이게 테스트 보고 총 수업 시간이 320분인데 한 10분 정도 플러스인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네, 한 5시 정도에서 끝낼 것 같고요. 여기 그 3, 4주차는 일단은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요거는 좀 상황 봐서 조금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게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이렇게 맞춰놨고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 두 개에서 4주까지 해서 이론 마무리하고 종합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질문도 늘 똑같습니다. 그냥 안내 나간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학습 지원도 똑같은데 요것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기 기출하는 거 이게 참 시간이 안 나네요. 그 상반기부터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미분기야 촬영된 게 지금 2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음 주부터 그냥 하나씩 올릴게요. 그냥 하나씩 쭉 올리고 그러면 미분기야 보면은 지금 재촬영할 것도 조금 있고 해서 남은 게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강의 끝날 때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7월 달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해서 한 7월에는 미분기야는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미분기야는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올라가는 게 측지공률 전까지는 거의 다 올라갈 거예요. 측지공률 전까지. 네. 이번 달에.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1 벡터. 처음에 한 10개에서 한 20개까지는 그 필수예제 20번까지는 좀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미분기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는 미적분학도 조금 들어가고 선형대습도 조금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죠. 자, 유클리드 공간 R3는 지금 세실수 A1, 2, 3로 된 순서상, 자, 얘네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순서상 A를 여기에 점 또는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000이 되는 벡터를 0벡터라고 부르고 0으로 나타낸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네. 다음 볼게요. 자, 0이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지금 얘가 상수배, 이렇게 상수배, A가 KB, 이렇게 되는 K가 존재하면, 그러면 A와 B는 평행하다라고 한다. 이건 정의예요, 그냥. 정의. 자, 상수배가 되면은 평행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행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정의가 아니라, 이거는 정리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의로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자, K가 양수면 A, B는 같은 방향이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1,1,1인데 여기에 3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1은 1, 1, 1 해서 지금 요쪽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3배 해주면 3, 3, 4는 조금 더 길어진 같은 방향이 당연히 될 거고요. 자, 그리고 K가 음수면 A와 B는 반대 방향이 된다. 라고 한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쪽 방향에서 저쪽으로 뚫고 나가겠죠?
네, 저쪽으로 길이가 3배가 되면서 이제 반대쪽 방향이 되는 뭐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이 된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0이 아닌 두 벡터라고 했는데 0벡터는 그냥 모든 벡터와 평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뭐 근데 이렇게 정의할 거면 이 말만 그냥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0벡터는 여기 어떤 벡터를 가지고 가도 그냥 상수 0배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두 벡터가 평행한지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쪽의 상수배에서 다른 게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건데 뭐 안 되죠? 네. 그냥 여기 어떤 k배열에서 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k는 여기 첫 번째 성분이랑 곱해서 이제 첫 번째 성분이 k가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이해해주면은 얘는 0이 안 나오죠? 네,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평행하지 않고요. 자, 노름. 자, 벡터 A1, 2, 3. 뭐 벡터 A1, 2, 3에 대해서 그 노름을 그 A1제곱, A2제곱, A3제곱.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줄 거고요. 이 값을 A의 길이 또는 A의 노름이라고 한다. 네, 이건 뭐 정의죠. 그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R3의 벡터 A와 B가 있는데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죄송합니다. 정리가 두 개가 더 있네요. 자, 임의의 A와 여기는 지금 R3의 원소고요. 그리고 상수 K에 대해서 실수 다음이 성립한다. 자, 노름은 0 이상이고 당연히 0 이상이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뭐 벡터가 0이면 노름이 0이고 노름이 0이면 벡터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자 1번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은 지금 A 벡터 그냥 이렇게 얘 볼드체로 쓴 건데 얘는 뭐 볼드체로 쓰든지 아니면 벡터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죠. 자 여기 노름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뭐 여기를 아까 A1, A2, A3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A1 제곱, A2 제곱, 그리고 A3 제곱.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루트. 자 그러면 뭐 여기 0 이상 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 루트에도 0 이상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가 0벡터면 얘가 0, 0, 0이니까 뭐 여기 계산해주면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방향 당연한 얘기고요. 자 노름이 0이면 이 값이 0이잖아. 이 값이 얘가 0이 되면은 제곱해도 0이니까 제곱섬이 0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뭐 0, 0,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KA 자 여기에 노름을 생각을 해 주는데 아까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KA1 KA2 KA3 자 여기에 대해서 노름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얘는 자 제곱섬의 루트잖아요. 그러면 여긴 KA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KA2의 제곱이 되고 KA3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루트. 자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바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K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쵸? 그럼 K제곱이랑 A1제곱, 2제곱, 3제곱이 되는데 그럼 묶였을 때 루트면 각각의 루트가 되잖아요. 각각의 루트.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K제곱에 대해서 루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루트 A1제곱, 2제곱, 3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제곱의 루트면 여기는 절대값이 되고 여기는 K의 절대값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A 벡터에 대해서 노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떤 벡터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거에 노름을 생각해 주면은 상수는 이제 그 절대값으로 밖으로 빠지고 원래 것의 노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 뭐 그냥 이름이죠. 네, 단위 벡터. 자 그러면 지금 A 벡터가 얘가 0 벡터가 아닐 때, 자 0 벡터가 아닐 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A 벡터의 노름 분의 1 하고 여기는 A 벡터. 자 여기가 하나의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
얘는 벡터 A1, A2, A3가 되는 거고 얘는 실수죠, 실수. 자, 그러면 실수 분의 1, 여기 그냥 KA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KA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전체 노름, 자, 여기에 전체 노름을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K가 밖으로 나오면서 절대값이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 벡터의 노름 분의 1의 절대값이 되겠죠. 자, 두 줄은 노름이고 한 줄은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A 벡터의 노름.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바로 앞에 있었던 정리 그냥 적용을 시킨 거고요. 자, 근데 얘는 이건 뭐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 이상이라서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죠. 0 이상이라서. 그럼 얘는 같은 값이니까 당연히 값이 1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그 0이 아닌 벡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노름분의 1을 이제 상수배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단위 벡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A, B에 대해서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각각 구하시오. 자, 아까 단위 벡터는 했는데 얘가 같은 방향이죠. 왜냐면 그 양의 상수배가 되면 같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반대 방향의 단위 벡터를 만들어 주려면 뭐 그거 할 일은 없긴 하지만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줄 때는 그냥 노름분의 1, 노름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기 노름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해주면 되고, 자, 얘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내적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선형대수에서는 내적을 굉장히 일반적인 내적을 했잖아요. 그 벡터 공간에 어떤 공리, 네 가지 공리를 만족하면은 내적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우리 그 미분기하에서 다루는 내적은 그 중에 굉장히 특수한 그냥 유클리드 내적만 다룰 거예요. 다른 내적 잘 안 다룹니다. 그냥 유클리드 내적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벡터, 지금 A1, 2, 3, B1, 2, 3에 대해서 지금 A와 B, 지금 여기 꺾인 괄호, 얘가 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 자, 얘는 이제 유클리드 내적을 생각해 줄 건데, 유클리드 내적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 A1, B1 곱하고, A2, B2 곱하고, A3, B3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준, 뭐, 이거를 우리가 A와 B의 내적 또는 스칼라적이라고 불러준대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불렀었죠? 아니면은 여기 뭐 그 내적 표시를 꺾인 괄호로 표기를 할 때도 있고 A랑 B 사이에 그냥 도트 점 하나 찍어서 표기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점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그 도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정리를 생각을 해 볼게요. R2 또는 R3에 속하는 0이 아닌 두 벡터, 두 벡터 AB에 대해서, 자, 0이 아닌 두 벡터면은 지금 뭐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뭐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그냥 사이값, 이거 그 0도에서 180도 사이를 생각해 줍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자, 여기를 보통 이제 그 세타라고 두면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뭐 많이 쓰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내적은 아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A의 노름이랑 B의 노름이랑 그리고 두 개의 사이값 0부터 파이까지 등호는 둘 다 들어갑니다. 자,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 자, 이런 그 관계가 성립하죠. 이거는 뭐 미적분이나 선형대수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네, 다음 볼게요. 자, A와 B, 내적이 0일 때 A와 B 벡터는 직교한다 라고 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는 뭐 이건 뭐 정리로 볼 수도 있고 정의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R2나 R3 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수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벡터의 사이각이 진짜 90도가 될 때 이게 수직이거든요. 이게 수직. 자, 이거를 뭐 정의로 하는 거는 그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는 저걸 정의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정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적이 0이면 A 벡터, B 벡터가 진짜로 90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90도가 되면은 걔는 당연히 내적이 0이 되고 필충. 0이 되면 90도, 90도면 0이 된다. 얘는 이제 뭐 기본적인 사실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고 다음을 구하시오.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0도부터 파이까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일단 1번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1번. 자, 얘는 그냥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3, 6이 되고요. 1 곱하기 4 플러스 4가 되고요. 뭐 0 곱해주니까 얘는 그냥 10이 되겠죠. 여기는 그냥 10. 그냥 간단한 계산이고요. 자, 두 개 사이에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죠. 두 개. 뭐 아까 했던 거 많이 잘 아는 식일 테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주면, 자, 코사인 세타. 자, 얘는 A 벡터의 노름. 자, 여기랑 B 벡터의 노름. 자, 여기랑 두 개의 내적이 되겠죠. A 벡터, B 벡터 도트로 표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아까 내적은 10이라고 했고요. 자, 나누기. 지금 첫 번째는 4 플러스 1 플러스 3에 대해서 루트가 되니까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 8. 자, 그리고 3, 4는 그냥 5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AB에 대해서 사이각 두 개 벡터가 각도가 어떻게 되냐? 자,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는 코사인이 얘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면 여긴 정확하게 하나의 값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5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볼게요. 자, 표구. R3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단위 벡터의 집합을 표구 또는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한다. 자, 그냥 용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선형대에서 했던 거잖아요. 선대에서는 정규 직교 기저라고 불려줬었잖아요. 정규 직교 기저 똑같은 말이에요. 표구. 표구는 정규 직교 기저, 정규 직교 기저는 표구. 같은 말입니다. 자, 일단은 그 직교하는 벡터는 1차 독립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0 벡터 뭐 얘 1차 독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교라는 거는 그 아까 그 내적이 0일 때 직교라고 했었잖아요. 자, 0벡터가 아닐 때는 실제로 90도로 의미하는 건데 그 내적이 0일 때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럼 얘도 직교하는 거예요, 지금. 수직 이렇게. 그럼 이렇게도 그 내적이 0이고 내적이 0이고 내적이 0이라서 얘는 직교 집합은 맞는데 1차 독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교 집합이라고 1차 독립은 아니고 거기 추가 조건이 붙죠. 직교 집합인데 0벡터가 아닌 거. 0벡터가 아닌 직교 집합은 1차 독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단위 벡터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1이잖아요. 그렇죠?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니까 얘는 0벡터가 아니에요. 0벡터가 아닌 직교 집합이니까 얘는 1차 독립이에요. 근데 3개가 1차 독립인데 얘는 차원이 3이니까 얘는 기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선형대수 돼요.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뭐 찾아보셔도 되고 뭐 몰라도 뭐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 미분기하가 사실 꽤 어려운 과목이긴 하잖아요.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임용에 할 거면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계산이 주예요. 계산이. 사실 미분기 하려면은 미적 분학도 좀 알아야 되고요. 해석학도 좀 알아야 되고요. 위상수학도 조금 알아야 되고요. 뭐 다변수, 미적분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이게 그 기본 선행 과목이에요. 그리고 얘를 하는 건데 뭐, 뭐 여기 다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니까 이것만 보셔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예 모르면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기억이 안 나도 보긴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보면은 자, 벡터가 지금 100, 010, 001. 우린 보통 2, 1, 2, 3라고 2, 1, 2, 3라고 얘를 이제 표기를 해 주죠. 자, 여기서 2, 1, 2, 3 얘를 자연 표구 또는 표준 정규 직교 기저. 뭐 선형대에서는 저 밑에 있는 얘기를 더 자주 사용을 하죠. 얘를 뭐 자연 표구 또는 표준 정규 직교 기저라고 불러줍니다. 이름이고요. 자, 지금 R3의 벡터 A, B, C가 있는데 얘가 지금 표구임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표구. 자, 그럼 얘네들이 그 길이가 다 1이 되면서 쌍마다 그 수직이 된 거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내적을 계산해 주면은 얘는 00이고 요거 계산해 주면 곱해서 더해 주면 0 되겠죠? 그리고 AC 해 주면은 얘는 00이니까 그냥 사라지고 여기도 0이니까 0 될 거고요. 이거였죠?
그럼 여기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0, 0, 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수직 되는 거고요. 수직. 그럼 직교는 됐고, 그리고 이제 노름이 1인 것만 보면 되는데, 뭐 노름은 제곱해서 루트 해주면 1이고요. 제곱해서 루트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뭐 1의 루트니까 1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네, 이거 뭐 구체적으로 더 안 해도 되겠죠? 얘는 이제 직교구 단위 벡터니까 표구가 됩니다. 다음. 자, 정규, 직교, 전개. 자, 이것도 다 선형대수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1, 2, 3가 그 R3 한 표구라고 했어요. 표구. 자, 표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직이 되면서 단위 벡터라고 했죠. 수직이 되면서 단위 벡터. 자, 그럴 때 V가 R3의 임의의 벡터. 자, 임의의 벡터를 가지고 오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수가 있다. 자, 뭐 이거 네,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V를 A1, F1 플러스 A2, F2 플러스 A3, F3 이거라 하자. 자, 이게 만약에 선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일단 이런 A1, 2, 3가 있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죠. 얘가 이제 그 단위 벡터니까 0이 아닌 벡터고 0이 아닌 직교가 되면은 그 1차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3차원에서 3개가 1차 독립이면 얘가 이제 그 생성까지 해서 기저가 된다라고 했고요. 기저면은 임의의 원소를 1차 결합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 이론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F1만 해볼까요? 그냥 F1. 여기 양변에 F1에 대해서 이제 내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F1 V. 자,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는 F1에 자, V는 여기 A1 F1 플러스 A2 F2 A3 F3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 따로 적진 않았었는데 그 내적은 리니어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해져 있으면 얘랑 얘의 내적으로 이제 썸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칼라가 또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성질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얘의 내적에서 얘가 스칼라가 나오면 A1, F1, F1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여기는 A2에 여기는 F1, F2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3에 대해서 F1, F3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얘는 그 표구라고 했으니까 표구는 서로 다른 건 수직이잖아요. 직교. 얘는 지금 0이 될 거고요. 얘도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은 1이잖아요. 그렇죠? 노름 1이라고 했으니까 아, 아,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오늘은 안 했으니까 자, 뭐가 있었냐면 아까 그 여기 F1의 관점에서 보면 F1에 자, 이거를 생각을 해 볼 건데 얘가 아, 얘를 뭐 XYG라고 할게요. XYG라고 하면은 얘는 정의가 X1의 제곱 플러스 아니 X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 여기에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니까 여기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F1이랑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 내적해주면 X제곱, Y제곱, G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금 노름의 제곱이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 노름은 여기에 루트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0 이상이니까. 자, 어쨌든 노름은 지금 여기에 루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얘는 노름의 제곱이 되고. 네. 자, 얘가 1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을 잠깐 써보자면 얘는 얘는 F1의 노름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표구니까 노름이 1이에요. 1이니까 여기는 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A1 값이 결정이 된 거예요. A1 값은 F1이랑 V의 노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또 내적의 성질이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을 하나 뒤집어 내적하나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A1이 결정이 됐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뭐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F2로 계산해주면 A2가 나오고 F3로 계산해주면 A3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가 F1, 2, 3가 있고요. 여기 집합 F1, 2, 3는 여기에 표구라고 했어요. 표구, 정규, 직규, 기저가 되는 거고요. 자, 벡터가 2, 3,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때 자연 표구에 대한 성분, 그리고 표구 1, 2, 3에 대한 성분을 각각 구하시오. 자, 성분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을 성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얘네들. 자, 어쨌든 이거를 이 1, 2, 3에 대해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자, V는, 자, 얘는 2, 3,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배의 1, 0, 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3배의 0, 1, 0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0, 0, 1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배 2원, 플러스 3의 2, 2, 그리고 마이너스 2의 2,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그래서 얘가 성분이에요. 얘는 지금 2, 3, 2. 자, 얘가 성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건데, 그러면, 자, V는, 자, 여기는, V, F1에 F1이 되고, 얘는 V, F2에 F2가 되고, 얘는 V, F3에 여기는 F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얘랑 첫 번째랑 내적해주면 그냥 2만 나오겠죠. 얘는 2F1이 되고, 자, 그리고 플러스, 자, V랑 두 번째 얘랑 얘랑 해주면은 뭐 루트 2분의 3이 되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인가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F2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계산해주면 지금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은 네, 자, 죄송합니다. 계산 다시 할게요. 지금 얘랑 얘랑 내적을 해줄 거니까 0이랑 2랑 곱해주면 0이고 루트 2분의 3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요건 일단 맞게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마지막 거 해주면 0 곱하기 2는 0이 될 거고, 루트 2분의 3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루트 2분의 5가 되겠네요. 맞나요? 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맞게 잘 나왔죠?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외적. 자, 뭐 외적도 뭐 선대에서도 했고 그 미적분학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1, 2, 3가 있고 B1, 2, 3가 있어요. 자, 이때 A와 B의 외적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R3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행렬식이라는 거를 선형대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실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얘는 R3의 원소들인 거잖아요. 벡터잖아요, 벡터. 순서상 뭐 땡땡땡 있는 거, 100, 뭐 010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써준 거고, 그러면 그냥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그냥 이건 R3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A 곱하기 B 외적이라는 거는 뭐 결론적으로 그냥 이 계산이에요. 이 계산인데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이제 외우기 쉽게 해주려고 한 거고요. 뭐 그냥 위에 있는 걸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계산 방법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뭐 B1 그리고 B2, B3.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외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얘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성분은 요거 빼놓고 나머지의 디터미넌트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열, 여기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디터미넌트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세 번째 열 빼고 여기 2x2에 대해서 이제 디터미넌트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요거 빼놓고 그냥 여기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빼놓고 전체에 대해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2x2의 디터미넌트는 얘는 지금 AD-BC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여기 해주면 A2, B3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서는 A3, B2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빼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인데 거기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대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A3, B1에 마이너스 A1, B3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얘를 빼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줄 거니까 얘는 A1, B2, 마이너스 A2, B1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뭐 외적의 그냥 기본적인 정의였고요. 여기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 외적은 그 수직이 되는 벡터를 찾아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어떤 그 논리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여기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는 수직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평행하지 않은 걸 생각해 줄 거예요. 평행한 거는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어떤 벡터가 있고 얘랑 그 직선상이 있지 않은 다른 벡터를 가지고 와서 뭘 해줄 거냐면 이런 벡터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벡터, X 벡터. 자, 그럼 이제 뭐냐면 X 벡터랑 A 벡터랑 얘가 0. 그러니까 90도.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이런 벡터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X 벡터랑 B 벡터랑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 벡터를 찾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 x1, 2, 3 얘를 a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 이건 뭐 안 적어도 돼요.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3 x3가 있고 뭐 얘는 뭐 b1 x1 뭐 b2 x2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풀어준 거예요. 이거 풀어주면 여러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게 좀 예쁘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네. 어쨌든 그 두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에도 수직, B 벡터에도 수직 그런 벡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식을 풀어봤더니 이제 이런 값을 이제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해.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A 외적 B는 얘가 0 벡터가 아니라면 AB 그 외적은 우수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수계는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지금 B 벡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B 벡터. 자, 그러면 아까 그 외적이란 건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걸 찾아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 사실 위쪽 방향도 있고 밑에 방향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손. 이게 익숙하신 분은 너무 쉬운데 가끔 이게 오랜만에 접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 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냥 얘를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 그냥 여기 밑부분 이거 그냥 갖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A에서 B 방향 여기서 A에서 B 방향으로 감아주는 거예요. A에서 B 방향으로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조건 A에서 B로 감는 게 아니라 A 곱하기 B면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감는 거예요. B 곱하기 A면은 B에서 A 방향으로 감아주는 거고요. 그럼 A에서 B 방향 여기서 A에서 B 방향으로 감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위쪽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그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위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A 외적 B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반대로 여기가 A 벡터가 되고 여기가 B 벡터가 되면은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두면은 얘는 B에서 A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이거 아니면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주면 A에서 B로 감아주겠죠. A에서 B로 감아주면 얘는 밑에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A 외적 B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쪽에서 이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 중요해요, 방향.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랑 의미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냥 기본 계산이죠. 지금 A 벡터가 있고 A 벡터. 자, A 벡터가 얘는 2-1, 1이 있고요. 그리고 B 벡터가 얘는 1, 2-1이 있습니다. 자, 그때 A 외적 B. 자, 벡터라서 그냥 저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화살표를 쓴 건데 뭐 안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빼고 디터미넌트니까 여기는 곱해서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쪽부터 계산하죠.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4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3, 5가 정답이 됩니다. 네, 됐고요. 자, 외적의 성질. 자, 외적의 성질도 이것도 사실 뭐 미적분학 선대에서 다 했던 거니까 이거 증명 생략할게요. 자, R3에 속하는 0이 아닌 두 벡터 A와 B에 대해서 뭐 사실 0벡터여도 상관없습니다. 0벡 근데 어 0벡터면 이제 세타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가 그 A벡 그 둘 다 0이 아니어야 세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0벡터가 된다면 얘가 000이면 당연히 외정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걔는 노름이 0이 될 거고 뭐 얘도 A가 0벡터였으면 얘가 0이니까 어쨌든 좌우는 0이 되는 거예요. 뭐 세타의 의미는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0벡터일 때도 뭐 그 0벡터일 때 세타를 어떤 걸로 줘도 어쨌든 성립은 하긴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면 A 외적 B는 외적 B의 노름이에요. 노름. 자, 여기는 각각의 노름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적 같은 경우에는 내적이 뭐 절대값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적은 그냥 노름의 코사인이었는데 외적은 노름의 사인이 됩니다. 얘는 외적의 노름이. 아까 내적은 어때요? 값이 스칼라 아니면 벡터. 그래서 걔는 스칼라 값이 되겠죠. 실수값. 근데 얘는 그 실수가 아니라 외적은 순서 쌍이잖아요. 벡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름을 취해줘야지 실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외적의 노름은 노름의 사인 세타. 세타는 두 개의 사이값이 되는 거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A 크로스 B. 자, 얘는 두 벡터.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거에 그냥 값만 봤었잖아요. 뭐 디터미넌트처럼 해서 그냥 얘랑 그 내적해주면 0 되고요. 0 됩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됐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뭐 만약에 진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한 번은 증명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히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A 크로스 B랑 B 크로스 A는 지금 마이너스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차이가 나게 돼요. 이거는 뭐 기하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 아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면 지금 A, B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B에 있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뭐 그럼 반대 방향인 건 됐는데 그 크기도 비교해 봐야겠지만 얘는 뭐 크기 비교해 주면 이제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지게 돼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얘는 외적은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 자, 그리고 상수는 먼저 하고 외적 하나 아니면 그 외적 먼저 하고 상수 하나 이걸 뭐 똑같은 값을 가진다 라는 거고요. 자, 3번은 여기는 외적이 0이 되는 거. 아까 내적이 0인 건 수직이었었잖아요, 동치가. 얘는 외적이 0이 되면 얘와 얘는 평행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잠깐 볼까요? 지금 3번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자, 3번에서 정방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 B의 외적이 0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A 그리고 B의 지금 노름을 생각해 주면, 0벡터의 노름은, 0벡터의 노름은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A의 노름, 이거랑 B의 노름하고 사인 세타 지금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닐 때랑 A 벡터 B 벡터가 둘 중에 하나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경우는 A 벡터도 0 벡터 아니고 B 벡터도 0 벡터 아니고 그래야지 각도를 생각해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얘는 지금 둘 다 0 벡터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지금 뭐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인 세타가 0이라서 그러면 세타는 0 또는 세타는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지금 A 벡터랑 B 벡터랑 그 같은 방향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얘가 파이란 얘기는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이 각도가 파이란 얘기잖아요. 반대 방향. 되죠? 평행하겠죠. 자, 얘는 지금 평행한 거고요. 뭐 두 번째 경우는 자, 여기서 그 A 벡터가 0 또는 B 벡터가 0 그러면 자명 0 벡터는 모든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해서 그냥 정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반대쪽 방향은 자, 여기도 첫 번째 경우는 A 벡터가 0 벡터 또는 B 벡터가 0 벡터인 경우는 당연하죠. 우리 외적이 0인 걸 보여야 되는데 0 벡터 곱해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정의상. 자, 이거는 자명.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A 벡터가 0 벡터 아니고 그리고 B 벡터가 0 벡터 아니고 자,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뭐 가정에 의해서 얘는 적당히 K가 존재해서 얘는 지금 평행하니까 B는 KA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노름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얘는 A의 노름 곱하기 B의 노름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A 벡터랑 B 벡터랑 그 상수배니까 여기는 이 세타가 0 또는 파이예요. 맞죠? K가 양수면 0이 될 거고 음수면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는 0이 됩니다. 얘가 0이면 얘는 0벡터가 되겠죠. 되죠? 네. 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4번은 두 벡터를 더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그냥 실수처럼 분배 법칙 성립한다. 여기 지금 이렇게 곱해서 이제 더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자, 벡터의 외적은 결합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C부터 하고 A를 외적하는 거랑 AB부터 하고 C를 외적하고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여기에 대한 공식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아주 자주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암기를 못해요. 그냥 계산해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은 보기로 줄 것 같아요. 네, 저게 관련된 게 나오면 보기로 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거의 이 식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다음 볼게요. 네, 그럼 이제 그 필수 예제를 봐야 되겠죠. 필수 예제. 자, 0이 아닌 벡터 AB에 대해서 지금 외적이 0이 아니다 라는 것과 두 개가 1차 독립이다 라는 게 필수인 걸 보이래요. 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정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공면 정의할 때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그때 공면 정의할 때 한 번 정도 나오니까 그냥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냥 여기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볼게요. 자, 정방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 자, 0벡터가 아니라고 했고 지금 1차 독립을 보이라고 했는데 둘 다 기류법으로 보일게요. 그럼 뭐 결국에 대우 증명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네. 그냥 이렇게 바꿀까요, 그러면? 그냥 대우 증명으로 바꿀게요. 뭐 대우.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부정이 이제 동치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B가 얘가 지금 0벡터다 라는 것과 1차 종속이 되겠죠. 얘는 지금 A, B는 얘가 1차 종속. 자, 그냥 이걸 보여볼게요. 그러면 정방향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1차 종속인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걸 경우로 나눌지 그냥 할지 네, 뭐 이 경우 나누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나눠서 해볼게요. 그럼 뭐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A 벡터가 0 벡터 또는 B 벡터가 0 벡터인 경우 자, 이건 뭐 자명하죠. 지금 외적이 0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 벡터면 얘는 당연히 1차 종속이 되겠죠. 그 1차 종속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A 벡터가 0 벡터인 걸 생각해 주면은 지금 여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여기 어떤 그 스칼라벨을 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0이 아닌 스칼라벨에서 이렇게 나오면 1차 종속이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 0벡터니까 그냥 아무거나 1 숫자 가지고 오고 여기 숫자 0을 가지고 오면 얘는 지금 0이 아닌 값이잖아요. 1차 종속이 되겠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자, 요건 뭐 자명하니까 그냥 자명하다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A 벡터랑 그 B 벡터가 모두 다 0벡터가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지금 가정에 의해서 얘는 가정은 지금 외적이 0이라고 했으니까 A 벡터 외적 B 벡터가 얘는 0벡터인데, 그러면 노름을 생각해 주면은 얘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공식 A 벡터 다시 쓸게요. 얘는 지금 A 벡터의 노름이랑 그리고 B 벡터의 노름이랑 그리고 사인 세타, 뭐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 얘는 그냥 A, B 사이각이에요. 사이각.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둘 다 0벡터가 아니니까, 뭐 얘가 0이 되는데 둘 다 0이 아니면 사인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사인 세타가 0이고, 그러면 세타는 0 또는 세타는 파이가 되겠죠. 되죠? 그럼 얘는 0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방향이고, 파이라는 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적당히 상수배가 되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적당히 상수배 될 거고, 여기서 이쪽이면 적당히 마이너스 상수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실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적당히 K 실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는 BK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 1차 종속이 된 거죠. 뭐 여기 넘겨가지고 여기 1, 0이 아닌 게 있으니까 1차 종속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짜리는 1차 종속을 판단해 줄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가 되면 이제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방향을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쪽. 자, 반대쪽은 1차 종속 과정에서 지금 저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랑 거의 똑같이 되겠네요. 1차 종속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바로 이걸 쓸 수 있겠죠. 얘도 가정에 의해서, 자, 두 개가 1차 종속이면 상수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적당히 뭐 K 양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 벡터는 BK가 KB, 얘는 지금 K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외적이 0인 거 보일 건데, 지금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자, 여기에 노름을 생각해 주면은 얘가 KB 벡터니까, 자, 얘는 지금 K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 여기는 K는 그 절대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는 B 벡터의 B 벡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걸 외적해주면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정의대로 봐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B 벡터 볼까요? B 벡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 B1, B2, B3. 자, 여기도 B1, B2, B3.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외적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0 되고, 여기서도 같은 거 빼주는 게 0이 되겠죠? 얘는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0벡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노름이 0이면은 지금 벡터가 0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면 정의할 때 처음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 거의 1교시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됐고, 다음 볼게요. 스칼라 3중적. 자, ABC는 R3의 표구이고, 그리고 A 외적 B가 C가 되면은 뭐 B 외적 C는 A가 되고 C 외적 A는 B가 된다. 이거를 보이라고 했죠. 자, 정리부터 볼게요. 정리. 자,
이거는 뭐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R3의 세 벡터 A, B,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지금 세 벡터니까 여기서 그 1번을 잠깐 보면 증명은 안 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디터미넌트 여기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얘는 디터미넌트 얘가 A1, A2, A3 그리고 B1, B2, B3 여기는 C1, C2, C3 자, 이거죠? 그럼 우리 이 디터미넌트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되죠.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준 거는 양수가 될 거고요. 반대쪽으로 뭐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준 거는 음수가 되겠죠. 되죠? 그냥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BC를 외적해주면 이제 그 R3 원소가 나올 텐데 걔랑 얘랑 그냥 내적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돼요. 그럼 같아요, 그냥.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지금 그 A, B, C 이렇게 그 첫 번째행, 두 번째행, 세 번째행 벡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3x3 디터미넌트를 생각해 주면은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건 외적해서 이제 내적을 해주는 이런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증명을 생략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A랑 BC의 외적이랑 내적을 해준 거는 얘가 그대로 앞으로 옮겨가서 그냥 이 곱하기 B가 앞으로 A 외적 B의 C를 계산해 준 거랑 똑같아져요. 되죠? 자, 근데 그럼 이제 그 여기 위에서 3x3의 그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걸 계산해 줄 때 여기는 두고 두 개를 외적한 걸 내적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앞에 두 개를 먼저 외적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를 내적해 주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편한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A, B, C는 표구라고 했으니까 표구는 정규, 직교, 기저잖아요. 정규, 직교, 기저. 자, A 외적 B가 C가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려보면 여기 뭐 다시 할게요. 여기서 뭐 이렇게 A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B 벡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C 벡터가 있고 이게 다 수직이에요. 지금 AB도 수직, 그 AC도 수직, BC도 수직이 되도록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이게 되는 걸 보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기하학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기하학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뻔한 내용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BC의 외적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뭐였었냐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얘는 우수기를 따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BC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C. 자, BC니까 얘는 이렇게 B에서 C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A 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되죠? A 쪽 방향이라고 했지 A 벡터가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BC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 B 벡터랑 C 벡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는 B에도 수직, C에도 수직인데 우수계니까 A 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KA 벡터고 K가 양수라는 걸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노름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 B하고 C의 노름을 생각해 주면 이쪽이 노름이니까 노름은 스칼라 앞으로 절대값으로 나온다라고 했죠. 여기 K의 절대값에 여기는 지금 A의 노름.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왼쪽은 자, ABC는 표구니까 A의 노름은 1이 되겠죠. 1.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K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얘는 어차피 뭐 K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B 벡터의 노름 그리고 C 벡터의 노름 그리고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되죠? 근데 지금 그 얘는 BC 사이의 각이니까 세타는 지금 BC 사이의 각은 90도잖아요. 여긴 지금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되죠? 그럼 얘는 뭐 노름 1이니까 1, 얘도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는 뭐 K니까. 자, 그러므로 K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지금 C 곱하기 A를 생각해 줄 건데, 자, C 곱하기 A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수계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보면 AC, 얘는 AC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A는 이렇게 해서 B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B쪽 방향이 되니까 CA 벡터는 뭐 KB 꼴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되죠? 자, 아마 지금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문제 보다 보면은 그 얘가 표구가 아니라 조금 다른 길이를 주기도 하거든요. 얘는 길이가 노름이 1이고 얘는 노름이 2가 되고 얘는 노름이 3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 2, 3 되죠. 근데 둘 다, 세 개 다 수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직.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BC 벡터를 뭐 BC 벡터, CB 벡터 네, CB 벡터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CB니까 얘는 CB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CB니까 A의 반대쪽 방향이 될 거예요. 되죠? 반대쪽 방향. 그러면은 그 크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크기. 자, 여기서는 이제 노름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자, 얘의 노름은 여기는 C 벡터의 노름 그리고 B 벡터의 노름이 되고 얘는 두 개 사이의 각도인데 2분의 파이라고 했죠. 되죠?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뭐 3, 2니까 여기는 3이 6이 되겠죠. 되죠? 그러면은 지금 CB 벡터는 얘랑 반대쪽 방향인데 길이가 6이 되는 거잖아요. 6. 6이 되는데 얘가 길이가 1이니까 그냥 그 얘는 6A 벡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여기 길이 1이었잖아요. 계산 틀렸어요? 아, 아, 마이너스 6. 네,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네,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직선이랑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뭐 선형대수 그리고 다 그 미적분학에서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자, A 벡터랑 U 벡터가 있는데 지금 U는 0이 아닌 그런 벡터일 때 A를 지나고 그리고 U의 평행한 직선 또는 뭐 A를 지나면서 U를 방향 벡터로 가지는 직선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직선은 방정식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X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자, 뭐 우리 이런 거 오늘은 안 했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벡터가 있고 여기서 지금 뭐 이 벡터를 더해 줄 거예요. 이 벡터를 얘 지금 원점 시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두 벡터를 더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뭐 평행사변형 그려서 이렇게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시점을 이쪽으로 옮기죠. 그럼 얘를 옮겨주면은 얘가 시점이 이렇게 이게 평행한 거예요. 자, 이게 평행한 게 옮겨져서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와서 결국에 이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를 지나면서 U를 이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을 뭐 원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벡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A 벡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를 뭐 이쪽을 U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U.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쪽을 생각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직선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되죠? 그러면 그냥 그 TU를 계산해 줄게요. TU. 자, U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T가 1이면은 정확하게 U가 될 거고, 그죠? 얘가 2가 되면 2배가 될 거고, 뭐 만약에 그 2분의 1이 되면 지금 이 방향이 여기 반쯤 될 거고, 얘가 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제 반대쪽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TU를 생각해 주면 얘는 정확하게 이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그러면 T가 만약에 그냥 일단은 양의상수라고 생각해 주면은 TU는 여기서 뭐 TU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TU 이 A 벡터랑 TU 벡터를 더해주면 정확하게 이 벡터가 되겠죠.
되죠? 그럼 얘가 그 t가 변해감에 따라서 0부터 양수가 되면은 이쪽으로 찍힐 거고 t가 음수가 되면은 이쪽으로 찍히겠죠?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a 벡터에 플러스 t u 벡터, 여기서 지금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정확하게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a 벡터를 지나고 그리고 u 벡터를 방향 벡터로 가지는 그런 직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뭐 기본적인 문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A는 1, 2, 0이고요. 그리고 B는 1, 0, 마이너스 1인데 A를 지나고 B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번은 뭐 방금 했던 것처럼 A를 지나야 되니까 얘는 A 벡터가 있고 플러스 T. 자, B가 방향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가 되겠죠? 얘가.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 2, 0이 되고 플러스 t의 1, 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자, 여기는 지금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되죠? 근데 이게 일단은 얘가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방정식을 구해 보면은 얘를 y, 얘를 g라고 하면은 뭐 얘는 t로 정리해 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되죠? 얘를 t로 정리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g가 되겠죠. 마이너스 g. 그리고 y는 항상 2를 지나게 되겠죠. 되죠? 굳이 방정식으로 하자면 요거고요. 되죠? 네, 뭐 어쨌든 얘도 그 직선, 얘도 그 직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R3에서 서로 다른 두 벡터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A 벡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원점, 여기 A 벡터, 여기 B 벡터. 자, 근데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방향 벡터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쪽을 지나던지 아니면 여기서 반대쪽을 하던지 그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준다면은 그냥 요 점 지나고 빨간색을 방향 벡터로 가지는 걸 그냥 생각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빨간색 벡터는 뭐냐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얘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뭐 그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A 벡터는 얘가 시점 종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A 벡터를 생각해주면은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B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해주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니까 시점 종점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x는 얘는 뭐 a점 지나도 되고 b점 지나도 되고 그럼 a점 지나고 플러스 t의 방향 벡터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2점 지나는 걸로 해도 되니까 뭐 당연히 b 벡터 플러스 얘는 t의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뭐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t는 실수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아직까지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는 마무리하고 1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